핸드폰이 업데이트 중이었는데 실수로 전원 콘센트를 뽑았어요. 최신 OS를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은 완료됐지만 업데이트 설치 시간의 절반 동안 전원이 꺼져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문제였죠. 업데이트를 마치게 두려고 하지만 휴대폰이 꺼져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다시 전원을 꽂으면 다운로드가 계속됩니다. 잠시 후 최신 소프트웨어로 전화기의 전원이 켜집니다. 새로운 기능을 빨리 확인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이폰이 고장났어요. 홈스크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속도도 느려요. 기존 앱 중 일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일부 파일에 액세스할 수 없어요. 이럴 때 흔히 벽돌폰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저 손에 비싼 벽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위해 펌웨어가 정리되는 중이었어요. 펌웨어는 하드웨어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죠. 장치간에 전송될 수 있거나 원할 때 제거할 수 있는 일반 소프트웨어와는 달라요. 전화기, 카메라, 게임 콘솔, 라우터, 컴퓨터와 같은 많은 기기에 펌웨어가 있어요. 각 펌웨어는 장치마다 고유하기 때문에 설치 시에 매우 민감해요. 따라서 장치가 벽돌화되면 기본적으로 업데이트 중이었던 장치의 모든 것이 중간에 중단돼요. 펌웨어는 외부 중단으로 인해 절반만 덮어 쓰여서 더 이상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없어요. 다행인 건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전화기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벽돌처럼요. 하지만 어떤 전화기는 복구될 수 있어요. 아직 절반만 작동한다면 그럴 때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벽돌이 된 장치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 중 전원을 끄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거예요. 몇 초간 전원이 꺼진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항상 전원을 켜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펌웨어가 있는 모든 장치에 적용됩니다. 애플은 항상 OS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벽돌 현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자가 업데이트하기 전에 항상 아이폰을 백업하도록 권장해요. 아이폰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아이튠을 연 다음 백업을 클릭하면 쉽게 됩니다. 또는 아이클라우드나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전하게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서랍에서 예전에 쓰던 1세대 아이패드를 찾았어요. 충전했더니 아직 작동하네요. 돈을 번 것 같아서 신이 납니다. 예전 계정을 실행해보니 여전히 작동해요. 그래서 앱스토어에 갔는데 넷플릭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필수적인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다운로드를 시도하지만 오류가 생겨요. 이러한 앱은 기기와 호환되지 않아서 설치할 수 없어요. 서랍에 다시 집어넣어 먼지가 더 쌓이도록 하기 전에 무언가를 알아냅니다. 애플은 이전 OS에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하려면 새로운 iOS 기기에 기존 계정이 있어야 해요. 이것은 맥에서는 작동하지 않아요. 새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에 이미 기존 계정이 있는 경우 이전 아이패드를 기존 정보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한 후에 앱을 열면 다운로드된 모든 앱 목록이 휴대폰에 표시돼요. 그러므로 앱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앱 목록에서 다운로드하는 거죠. 이제 이전 기기에서 새로운 앱을 모두 즐길 수 있어요. 옛날 생각이 난다면 안드로이드 장치에 옛 게임 콘솔 에뮬레이터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앱을 다운받는 곳을 주의하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다운로드한 앱에는 장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또는 악성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 폰에는 듀얼 심카드를 지원하는 2개의 메시지 앱이 있을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의 각 브랜드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일반적으로 설정에서 듀얼 앱, 클론 앱, 트윈 앱 또는 듀얼 메신저를 검색하면 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일단 이것을 활성화하면 새 심카드에서 새 연락처에 사용할 새 메신저 앱을 열 수 있어요. 휴대폰 관리는 매우 중요해요. 휴대폰에 올레드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시스템과 실행 중인 앱에 다크모드를 적용해서 배터리 수명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LCD 화면은 밝기가 높지 않더라도 항상 켜져 있는 백라이트로 전화기를 밝힙니다.
아몰레드나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각 픽셀을 활성화하여 빛을 생성해요. 그래서 핸드폰을 다크모드로 설정하면 더 적은 픽셀이 켜져서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를 더 절약하고 싶다면 홈 잠금 화면에 강아지 사진 대신 평범한 검은색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그렇게 하면 휴대폰을 잠금 해제하고 사용할 때 배터리 수명을 거의 소모하지 않을 거예요. 가끔은 항상 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지루할 때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전화기의 경우 새 시작 프로그램을 쉽게 다운로드하여 전화기의 전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데이터는 저장되고 설정도 그대로 유지돼요. 본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시작 화면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방해가 되는 요소를 줄이고 싶다면 설정에서 홈페이지까지 모든 것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앱만 사용할 수 있는 시작 화면을 만들 수 있어요. 일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 항상 여러분을 산만하게 하는 일부 소셜미디어 앱을 숨길 수 있어요. 또한 인터페이스를 최소화하는 시작 화면이 있듯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휴대폰 성능의 세부사항을 보여주는 시작 화면을 설치하고 더 멋지게 보이도록 전체를 디자인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원할 때 언제든지 원래 화면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죠. 안드로이드 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경우 멀티태스크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어요. 이 옵션은 3개의 앱을 동시에 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열심히 영상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메시지를 보낸다면 위아래로 화면을 나눠서 영상을 감상하면서 메시지를 타이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재빨리 이메일을 읽어야 한다면 그것도 함께 띄어서 비디오를 재생하고 친구와 채팅하고 그리고 이메일도 동시에 열 수 있습니다. 삼성 사용자들을 위한 설정에는 숨겨진 폴더가 있어 새로운 옵션에 액세스하여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설정 옵션으로 이동하여 기기 정보 또는 전화기 정보를 누르세요. 빌드 번호가 나타날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세요. 그 버튼을 7번 누르세요. 그 다음에 핀 또는 암호를 입력하고 개발자 옵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개발자가 됐어요. 이 옵션을 사용하면 전 세계 어디에든 모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에든 여러분의 위치를 고정시킬 수 있는 타사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만약 뉴욕에 있는데 파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면 앱을 실행하고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GPS는 주변의 도로, 교통,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여줄 거예요. 100메가픽셀이 넘는 최신 전화기를 구입했어요. 다양한 설정으로 온갖 사진을 찍어요. 하지만 이 사진들을 친구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과 비교하니 이미지가 더 나을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구 휴대폰 카메라는 64메가픽셀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많은 전화기 회사들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최고의 메가픽셀 폰이라고 강조하는 마케팅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메가픽셀은 화질이 아니라 이미지 크기를 측정하는 것에 불과해요. 따라서 메가픽셀 수가 매우 높더라도 휴대폰의 센서가 약하면 화질은 그냥 보통이 되는 거죠. 좋은 점은 이렇게 높은 메가픽셀로 찍은 사진은 대형 광고판 크기로 인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좋은 화질에 필요한 색, 깊이, 대비, 채도, 디테일 그리고 다른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센서 프로세싱이 관건입니다. 많은 DSLR 카메라는 메가픽셀이 그리 높지 않아요. 요즘 스마트폰에 비해 낮죠. 하지만 센서는 훨씬 더 우수해요. 최신 스마트폰과 DSLR 모두 최상의 화질을 얻기 위해 설정을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DSLR이 승리하죠.